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전통 금융의 위기, 노멀 패스의 붕괴, 그로 인한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라는 점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는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슈카월드 굉장히 유명하죠. 해당 유튜브에서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노멀 패스가 요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멀 패스는 패스가 그 PASS 통과의 의미가 아닙니다. 노멀 패스란 정부에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정규 표본 루트이자 이걸 따라오면 나름 무덤까지 무난한 삶을 살다 죽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걸 노멀 패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중고 열심히 나와서 대학교 가고 그리고 취직을 하죠.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면 20년, 30년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죠. 그 돈을 열심히 갚으면서 회사에 인생을 바치다 보면 아이들은 장성해서 또 나가게 되고 집 하나가 나에게 남는, 그리고 마지막에 손에 쥔 연금과 부동산으로 은퇴를 해서 노후를 마감하는 이런 삶을 노멀 패스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로 인해서 이 루트가 파편화되어 버렸다 라는 게 최근 이야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위험하다, 내부 고발자의 용감한 폭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가짜 정보, 극단주의를 선호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퍼뜨리죠.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소리를 내고 또 그걸 열심히 전파를 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극단주의, 아예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일반 소시민들의 삶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다고 페이스북 안 하는 거 아니죠. 더 많이 하죠. 요즘은 새롭게 탄생한 백만장자 밀레니엄들 또한 기존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부자라면 적어도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분배해서 잘 갈 것 같은 섹터에 대한 조언, 그러니까 이쪽에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일부 수수료 떼주고 주식을 묻어두고 하죠. 또는 우량 기업의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영앤리치들의 관심이 이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부터 이어오던 안정적인 부의 사이클을 악화시키는 조짐이 보인다 라는 우려의 기사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어쨌든 영앤리치들이 과거 전통 루트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그런 자산군을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선택지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대에 가지고 있던 이런 주식들을 내가 사면 그 사람들을 엑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놓친 애들 주식을 왜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지금 20대, 30대 투자자들 중에서 은행에 꼬박꼬박 적금 드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주식을 한다라고 해도 공모주 뭐 해가지고 당첨되면 몇 배 먹고 나와야지, 튀어야지, 이런 생각들만 잔뜩 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주 유명한 은행이죠. 여기에 프라이빗 뱅크의 연구 리포트를 보면 나이 든 투자자들은 자산의 55%를 주식에 보유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는 25%만 주식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투자 비율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인구수가 줄어드는 모수,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이 퍼센테이지 돈의 절대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율까지 줄어들어 버리니까 사이클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투자 심리가 하나 숨어들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으로 평균적인 수익률을 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주식 넣어서 몇십 프로 먹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죠. 돈 집어 넣어놓고 몇백 배씩 수익이 나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시장의 흐르는 속도가 답답하기도 하고 변동성도 생각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산군, 비교적 역사가 짧은 코인 같은 것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서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자그마치 47%,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죠.
게다가 지금 이 코인에 관심 있는 세대들은 앞으로 약 25년 동안 30조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이 상속과 같은 방식으로 윗세대로부터 내려올 예정이다 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인해 주머니도 빵빵해질 예정인데, 나이 든 사람이 죽고 그 부가 아래로 내려오는 건 당연한 섭리죠. 하지만 노멀 패스가 무너지면서 기존 자산군 시장의 자금 수급 자체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돈들이 기존 자산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자산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수급이 유리한 곳으로 기존 VC 캐피털들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손님이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코인만 보면 되지, 인구나 투자 흐름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복잡한 원리도 아니고 그냥 현상을 해석한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꼬아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세대별로 전쟁을 겪은 침묵의 세대,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나름 평균 나이도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피크를 치는 시기도 당연히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세대들이 경제적 아웃풋 포텐이 터지는 이 시기에 맞춰서 주가와 투자 시장이 폭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들이 최고의 아웃풋을 내는 시기에 맞춰서 1999년에 다우존스가 ATH 올타임 하이를 기록을 했었고, X세대들이 최대의 산출물 아웃풋을 뽑아내던 2018년 또한 주가가 피크를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투자 회사들은 지금의 젊은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포텐을 터뜨리는 2038년쯤이 또 한 번의 피크를 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고 테마를 정하고 주식을 당연히 사모으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나중에 덜 폭발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왜냐? SEC도 지금 코인과 주식을 완전히 분리하면서 리플이 소송도 직면하고 그랬는데, 아예 코인의 주식과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되도록 허용되는 순간,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증권성으로가 인정이 돼버리고 이 코인을 주식처럼 거래하게 되는 순간 완전히 판도가 바뀌게 되죠. 기존의 투자 회사들이 쌀 때 존버해서 가격이 오르면 다음 세대들한테 던지려고 했던 이 마일스톤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회사들이 이 상황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에는 이 기업의 가치가 주식으로만 거래됐다라고 하면 코인이 인정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이 코인을 더 선호하게 되고 이 코인을 거래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런 새로운 환경이 구축되게 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가가 포텐이 터지기 전에는 뭔가 항상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임금이 미친 듯이 오르기도 했었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게 코로나 때문에 올랐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과거에도 나름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부족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것 자체로 일단 조건이 성립이 된 겁니다.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값싼 해외 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단 살고 보자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여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면 왜 주가와 투자 시장이 폭등하게 될까? 우린 이 이유를 알아야 되죠. 일단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일할 상황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 구해다가 쓸 수가 없죠.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해처리 이렇게 깔아놓고 드론을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동을 기술 자본이 대체하는 시대를 여는 상황과 기술이 늘 등장했어요. 머스크가 준비한 로봇도 바로 그 흐름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뭐 휴머노이드 이런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 가사노동부터 해서 단순한 업무들, 그리고 서빙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 되죠. 지금도 키오스크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 그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회사들은 노동력이 덜 들어가고 인건비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면서 순이익이 상승하고 이익과 주가가 비례해서 떡상하게 된다라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노동을 기술 자본이 대체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는 그런 회사를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기술주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비율이 높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어쨌든 이야기가 돌아왔지만 정리를 해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현재 나이가 젊다면 어느 자산으로 사람들이 몰릴까 무엇이 유망해질까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던 틀리던 심지어 유망해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유망해 보여서 일단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버블이 낄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코인은 확실히 기존 큰손들에게 참 걸리적거리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밟을 수 있을 때 정말 작정하고 밟았으면 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코인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는 코인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짓밟을 수 없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이 유망해질까,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이 어디로 몰리게 될까, 지금 상황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더 잘 파악해야 앞으로 더 큰 기회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인 시장에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 즉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